예전부터 옷을 디자인할 때 어떤 의미들을 담는 걸 정말 좋아했지만 결코 그 의미들을 다 알아주시길 바라진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냥 직관적으로 제 옷들을 보시면서 그냥 이쁘네, 입을만하네 그렇게 봐주시고 입어주셨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피스로그 김영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본업 영상이랄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처음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중에 제가 뭐하는 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2024년부터 L9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성수동 구석에 조그맣게 쇼룸도 운영하면서 피스로그라는 채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동안 패션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제가 좋아했던 옷이나 브랜드 얘기도 해보다가 드디어 제 신상 제품들을 소개하는 본업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 영상이 티셔츠 생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품 생산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기획, 생산, 판매. 저번이 생산에 집중한 영상이었다면 이번에 그 전 단계 기획이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볼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외주를 받기도 하면서 옷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쭉 그려왔어요. 물론 이제는 제 옷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있죠. 예전부터 옷을 디자인할 때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의미들을 담는 걸 정말 좋아했지만 결코 그 의미들을 다 알아주시길 바라진 않아요. 중요도의 차이인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냥 직관적으로 제 옷들을 보시면서 그냥 이쁘네, 입을만하네 그렇게 봐주시고 입어주셨으면 해요. 그래도 아주 일부 분들 이 그림이나 심볼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최근에 매장에서도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궁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계시다면 영상을 봐주시고 궁금증을 푸셨으면 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컬렉션이라고 하기엔 좀 빈약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줄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줄기를 콘크리트 트라이브라고 정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관심이 많았어요. 인디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실 본인들이 선호하는 명칭은 아니고요. 원래는 미국의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맞죠. 작년 여름에도 네이티브 아메리칸 출신으로 이루어진 한 7, 80년대 미국 밴드를 기리는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작년 티셔츠는 지금 할인 중입니다. 여담인데 저번 주에 제 오랜 꿈 중에 하나를 이뤘거든요. 20년 동안 너무너무 팬이었던 타이거 JK님께서 입어주셔서 요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여튼 이번 콘크리트 트라이브라는 가제도 그런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주민인 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는 나중에 그들을 찾아온 콘크리트 부족이라는 의미로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훨씬 전부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미국 땅에서 부족을 이루고 있었고 서부 개척식이나 그 이전에 유럽인들과 접촉하기도 하고 계속 터전을 지키려고 투정을 해왔죠. 그리고 오늘날엔 그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흥미롭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제 옷들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는 아니고요. 모자는 세 가지 디자인이고요. 기본적인 스펙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어갈게요. 여기를 패널이라고 합니다. 보통 5, 6패널이 가장 많고 8패널 캡도 있기는 해요. 머리를 입체적으로 감싸면서 캐주얼하지만 너무 스포티한 느낌은 없는, 그래서 저는 챙이 좀 평평한 게 좋더라고요. 그런 패턴의 모자입니다. 깊이는 넉넉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그 데두 핏이라고 하나? 그런 엄청 넉넉한 핏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라고 생각하는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단은 16수 면 트윌이니까 일반적인 모자보다는 조금 얇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만 왜 굳이 얇은 원단을 썼냐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사계절 다 쓰실 수 있게 그런 게 가장 컸지만 여기에 표면 가공을 별도로 하면 원단에 약간 두께감이 생기거든요. 약간 폭신한 느낌으로. 저는 빈티지 모자 진짜 좋아해요. 오래된 모자가 가지는 원단 느낌이 있어요. 그 색감도 그렇고 너무 낡기 직전에 그런 원단을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가 여기저기 편하게 쓰기 좋죠. 그래서 원단 상태에서 브러쉬 거공이라고 합니다. 약간 원단이 올라오게. 그리고 모자 상태에서 워싱을 한 번 더 해서 컬러톤을 살짝 누르고. 여튼 데일리하게 쓰기 좋게 새롭게 패턴을 만들어 봤으니까 매장에서도 한 번씩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발매하고 내방 손님분들이 늘었는데 모자는 꼭 한 개씩 사가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펙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건 호피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의 태양신 심볼에서 따온 자수고요. 이 심볼은 여기 티셔츠에도 활용했습니다. 이건 티셔츠 설명드릴 때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매장에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놀러 오셨는데 구매도 해주시고 사진도 남겨놨거든요.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아마 어디서 많이 보신 아플리케일 거예요. LA랑 샌프란시스코 로고. 그러니까 빈티지 베이스볼 캡 좋아하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 뭐 사실 그냥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라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디자인일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패션에 어느 정도 익숙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데님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데님이 객관적으로는 진짜 매치가 어려운 옷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어떤 평행 세계선이 있어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데님이 노동복으로만 그쳤다면 그 세계선에서는 데님이 결코 일상복으로 소화가 쉬운 바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친 질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푸른색 자체도 컬러 조합으로 보면 그렇게 매치하기 좋은 컬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평생 단 하나의 바지만 입을 수 있다면 뭘 입으실 건가요? 하면 아마도 데님이 제일 많겠죠. 전 그게 뭐 할리우드 스타든 뭐 뮤지션이든 20세기 때부터 계속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일상복으로 오래 소비되어 와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입는 바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디자인의 모자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익숙한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조금 변형을 주면서 제가 넣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제 브랜드 L9입니다. 이건 LA의 A를 잘라서 L9, 이건 샌프란시스코 심볼을 뒤집고 대칭해서 똑같이 L9을 나타내 본 거고, 근데 이 별이랑 반짝이는 뭔가, 이게 도대체 왜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기리는 모자인가? 뭐 이거야 뭐 유명한 부족의 심볼을 넣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건 무슨 상관이 있나? 샌프란시스코는 19세기 한 말부터 골드러시라는 금광 채굴 붐이 일었던 기회의 땅이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척박한 도시였는데 인구수도 많지 않고, 그런데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모자에 들어간 LA, 이곳도 지금은 뭐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도시잖아요. 이곳 역시 여기에 토착민, 그러니까 진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 뒤에 보면 작은 글자를 넣었습니다. Here before, 그리고 금과 별들을 나타내는 심볼까지, 반짝이는 금들과 빛나는 별들이 있는 두 도시, 그 이전에는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정신을 가졌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의 모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의미들을 자세히 설명은 드렸지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보셨을 때 익숙하게 느끼시고 그냥 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모자는 좀 더 뭐 에스닉한 느낌을 살려서 포인트를 주시기 좋은 모자고요. 이 두 가지는 좀 더 다양한 룩에 데일리하게 쓰시기 좋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티셔츠입니다. 먼저 여기 이번 슬로건을 담은 티셔츠가 하나 있고, 호피 부족에 관련된 반다나 그래픽을 담은 게 총 3가지 컬러로 나왔고, 보더 티셔츠가 2컬러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디자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핏은 작년 티셔츠보다 약간 짧아졌습니다. 한 1인치 정도? 그러니까 품도 아주 미세하게 줄였는데 뭐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고요. 여유 있는 느낌인데 길지는 않은 뭐 그런 핏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크롭티를 엄청 입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해볼까 했는데 더 짧은 느낌을 원하시면 잘라 입으실 수 있게, 작년 티셔츠도 제가 잘라 입은 건데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롭하지 않게 잡았습니다. 원단은 20수 원단, 그리고 보더티 원단은 26수인데 이것도 모자랑 마찬가지로 피치를 살짝 올려서 체감상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헤비티가 강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얇은 티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솔직히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30수 정도를 써보고는 싶었는데, 저는 진짜 툭 치면 찢어질 것 같은 얇은 티를 좋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해서 20수대로 갔습니다. 어쨌든 다 표면에 가공이 들어가서 약간 폭신폭신하고 얇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얇지는 않은데 가벼운, 밀도 있고 단단한 티셔츠는 아니지만 요 핏이나 무드랑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착용해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얇은 느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작년부터 꾸준히 들어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딜러샵 대표님들이나 뭐 구매해 주신 분들, 뭐 제 주변 지인분들, 목이 왜 이렇게 넓냐, 그래서 이번에 눈물을 머금고 살짝 좁혔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티보다는 넓은데 여튼 저는 이 무드에 맞는 넓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셔츠나 뭐 웨스턴 자켓, 이너로서 입었을 때 적당한 목 넓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간은 좁혀서 밸런스를 잡아봤고요. 여기까지가 티셔츠 스펙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그래픽이나 디테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아까 모자 자수 설명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죠. 호피 부족에서 많이 쓰는 심볼,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인한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이 500부족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바오나 뭐 주니, 아파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부족인데, 뭐 공예품도 활발히 만드는 곳이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창조신이자 태양신이 타와라는 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죠? 요건 예전에 캐피탈 티셔츠에서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심볼을 그대로 쓰진 않았고요. 약간 키치한 느낌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대신 중앙의 얼굴 부분을 평화의 심볼로 넣어봤습니다. 호피 부족은 스스로를 칭할 때 호피투 쉬누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음이 맞나? 혹시 봐주시는 분들 중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이 계시다면 발음 교정 부탁드립니다.
여튼 그 말은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본인들을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칭할 만큼 호전적이지 않은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영토 분쟁이 많았던 부족이긴 한데 뭐 어떤 것이든 이면은 다 있죠. 그래서 중앙에 피스 심볼을 넣었고요. 주변부에 발음이 너무 궁금하네요. 여튼 본인들을 칭하는 말을 원형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제 L9 로고를 넣었고 로고 가운데 카우보이 부츠가 있습니다. 진짜 옛날 서부국 영화를 보면 카우보이랑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런 영화에서는 완전 뭐 미개인이나 악당처럼 나오긴 하지만 여튼 그만큼 예전 뭐 개척 시대 때는 영토 분쟁이나 이런 다툼이 잦았어요. 뭐 호피 부족이랑 뭐 큰 상관은 없지만 19세기 때 있었던 눈물의 길 사건이라든지 호피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먼 옛날부터 뭐 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들의 개종이나 뭐 여러 간섭들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분쟁들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역사 쪽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 반다나는 호피의 상징을 중앙에, 그러니까 외압을 상징하는 카우보이 부츠를 사방에 놓고, 그러니까 이걸 조화롭게 배치하면서 뭔가 그 다른 부족에 비해서 평화롭게 영토를 다스렸던 옛날의 호피 부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괜히 거창하게 설명드린 느낌인데 그냥 그런 의미를 담고 보기에 예쁘고 균형 잡힌 그런 반다나를 그려봤어요. 이거 그리기 진짜 어렵던데요? 저는 3일 꼬박 걸렸습니다. 심지어 레퍼런스가 있는데도 그만큼 걸리더라고요. 이런 거 뚝딱뚝딱 그리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건 검정색 기본 티셔츠랑 워싱이 많이 들어간 버건디,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3주째 연속으로 결혼식에 갔는데 여기서 뭐 티셔츠 넣어입고 구두만 신고 갔습니다. 꽤 정갈하게도 연출되더라고요. 그리고 버건디랑 네이비 컬러 이건 워싱을 좀 세게 넣었습니다. 염색부터 워싱까지 세 가지 가공을 복합적으로 넣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역시 비싸긴 하네요. 워싱이. 가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쁘게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컬러를 선택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여튼 톤을 많이 내려서 그러니까 매치가 영 뭐 어려운 컬러는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에 편하게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넥라인에 여유가 있어서 뭐 나시처럼도 입어볼까 싶어서 저는 소매를 잘라서도 입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몇 년 운동을 못해서 썩 보기 좋진 않은데 운동이라도 좀 하고 입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일 메인 티셔츠입니다. 슬로건이 딱 들어가 있죠. 원단은 모카시 그대로 들어간 생지 상태에서 방축 가공이랑 워싱만 들어간 거라 좋게 말하면 내추럴하다, 나쁘게 말하면 가공이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성향에 맞으시면 만족하실 것 같은 원단이에요. 작년에 꼭 써보고 싶었던 원단인데 아쉽게도 못 썼다가 이번에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순백색 티보다는 이런 내추럴한 느낌이 이번 컨셉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원래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땅에 들어간 부족이다, 이런 느낌으로 슬로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직관적으로 표현해본 그래픽입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 사이엔 언어나 뭐 문화, 생활 양식의 장벽들이 있겠죠. 그걸 서로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통용되는 여러 가지 심볼들을 주변에 넣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바오족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리면서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그렸다고 해야 되나? 이건 단품도 괜찮은데 이너로 입어주시고 위에 뭐 여유 있는 셔츠나 자켓도 코디하실 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더 티셔츠. 다른 티셔츠보다는 가볍습니다. 얇다는 표현을 쓰기는 애매한 게 분명 26쓰니까 더 얇긴 할 텐데 표면을 많이 일으켜놔서 체감상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도 워싱을 좀 강하게 넣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진짜로 낡기 직전에 그런 느낌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입으면서도 낡아가는 게 또 재미잖아요. 그 미묘한 시기를 맞춘 그 정도의 워싱감을 표현해봤습니다. 볼드한 거보다는 좀 조밀한 멀티 스트라이프가 이번 컨셉이랑 어울렸어요. 좀 에스닉한 느낌으로. 그리고 컬러 조합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뭐 구조물이나 공예품들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 자연 속에서 잘 묻어가는데 또 원색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색조합들을 참고해서 골라봤습니다. 처음에 워싱만 넣고 뭐 가슴이나 뭐 옆선 쪽에 자수나 라벨을 넣어서 완성을 해볼까 했었어요. 이 옷이 완성이 됐는지 미완인지 미묘한 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꽤 오래 해보다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중에 한 곳에 정착하는 부족도 있지만 유목민들도 있거든요. 티피 텐트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모티브로 한 스티치를 목 쪽에 넣어봤습니다. 넣어놓고도 계속 고민은 됐거든요. 괜히 이것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그래도 저는 넣은 게 더 좋더라고요. 실제로 발매하고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렇고 보더 티셔츠가 제일 잘 나가긴 하더라고요. 구매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게 있는데 이번 티셔츠들에서 몇 벌씩은 무지로 판매하려고 따로 빼놨습니다. 매장에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벌써 몇 분 구매를 해가셨어요. 내추럴, 검정 무지티도 있고 워싱티는 제가 검수를 하면서 약간 B그레이드인가 싶은 것들, 착용에 문제는 없고 워싱이 약간 얼룩이 적거나 하는 것들을 따로 뺐어요. 역시 그래서 B그레이드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매 중인데 조만간 온라인에도 업데이트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번 발매 제품들 소개를 마쳤습니다. 저는 티셔츠가 어쩌면 캔버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을 진짜 오래 그렸거든요. 원래 꿈도 일러스트레이터였고 뭐 대학교 때까진 작게 전시도 몇 번 했었어요. 캔버스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뭐 감정이든 메시지든 그런 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백지잖아요. 제 눈엔 티셔츠도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다만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디에 전시되느냐도 굉장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디 전시가 되고 누가 보는지까지 그러니까 아다리가 잘 맞아야 비로소 완성이 되죠. 티셔츠나 옷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백지의 소재를 정하고 디자인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입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완성되는 그런 그림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즐겁습니다. 특히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이런 무드로 입어보시고 어떤 분은 뭐 저런 무드로 연출해보시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제가 제 옷을 입을 때보다도 더 즐겁더라고요. 여튼 잡설이 길어졌는데 이번 발매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나 뭐 핏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SNS에 조금씩 사진을 올리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